드디어 책방. 이거는 시소게임. 야마떼기 에드걸은 세계동화요. 시소게임에서 이게 단편 소설이라서 한 10몇 개 소설이 안에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인 꿈틀거리는 밤이야. 저번에 한 2-3일 전에 해줬던 그 사망진단서가 이 소설 중에선 그나마 좀 약간 재밌었고 다른 건 좀 약간 약해. 그리고 이게 단편이다 보니까 결말이 되게 빨리 나오잖아. 그 결말에 대한 힌트도 너무 빨리 나와서 쉽게 유추가 가능하고 조금 뭔가 약간 좀 아쉽지만 그냥 해줄게. 추리 미스터리 같은 장르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그 시소게임이라는 이 소설 중에 2-3일 전에 해줬던 게 사망진단서라는 그게 있었는데 그게 좀 더 재밌어. 그 내 거 유튜브나 아프리카 다시 보기에 있어. 좀 약간 그거는 반전이 좀 오유 뭐야 이 새끼 약간 이러거든. 이렇게 말해줘도 전혀 생각지 못한 반전이 있을 거야. 좀 약간 그런데 이건 좀 그래도 좀 유추가 가능한. 이거는 환청이 들리는 아파트. 결혼한 다음에 월세집을 막 전전하면서 집주인의 눈치를 막 보면서 살던 부부가 처음으로 되게 무리를 해서 새 아파트를 사가지고 이사를 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억 8천만 원짜리 집으로 한 60만 원씩 매달 낸다면 20년을 일해야지 갚을 수 있는 집이야. 근데 이 부부가 그것도 너무 무리해서 한 거야. 60만 원 뭔가 그러니까 대출에 이 집이 그러니까 뭐래 대출에 다 묶여 있어. 그냥 내 소유의 집이긴 하지만 뭔가 은행집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그 집을 이제 사가지고 그래도 처음 한 2주 정도는 되게 행복했대. 아, 아파트의 생활이란, 내 집이란, 막 이러면서 너무 좋은 거야. 맨날 그동안은 내 집이 아니었어가지고 맨날 그 집주인이 막 뭐가 어떻고 막 집을 깨끗이 써야 되느니 뭐 못을 박지 말라느니 막 그냥 여러 가지 간섭이 있었는데 이건 내 집이니까 내 맘대로 다 해도 되니까 너무 그런 게 좋았대. 그냥 너무 막 행복하고 아, 매달 60만 원씩 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내 집이다 좋다 이렇게 2주간은 행복했대. 근데 그러니까 여기가 새 아파트여서 아직 입주하지 않은 집들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부가 산 그 아파트의 위층에 사람이 안 살았는데 2주 동안은 처음 이사 온 지 2주 동안 사람이 안 살았는데 2주가 지나서 다른 사람이 살게 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발소리가 너무 커. 너무 막 쿵쿵 거리면서 너무 시끄러운 거야. 근데 그 윗집 남자가 가끔씩 옥상에서 골프 연습을 했는데 그걸 이제 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어떤 몸을 가진 사람인지 알았는데 엄청 뚱뚱해가지고 돼지 같다고 생각을 해서 살이 디룩디룩 찐 뭐 그런 모습이었대. 돼지처럼. 근데 막 이 부부가 막 생각하기를 아니 저렇게 돼지처럼 살이 뒤룩뒤룩 쪄 있는데 저 새끼는 왜 하루 맨날 이렇게 쳐 돌아다니는 거야. 진짜 안 쉬고 계속 쳐 돌아다니고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일을 하는 건지 회사를 안 나가고 하루 24시간 내내 막 돌아다니는 것 같이 미칠 듯이 발자국 소리가 막 너무 막 크게 나는 거야.
얘네가 막 생각하기를, 아니 뚱 보면 뚱보답게 가만히 엎드려 쳐 있을 것이지, 위층의 뚱보는 하루 종일 돌아다닌다. 게다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24시간 내내 집에만 있다. 우리는 관리인을 통해서 여러 번 사정을 말했지만 관리인이 얘기하길, 아니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닌데 싫으면 그쪽에서 이사 가라고 해요. 이렇게 그 뚱보 남자가 얘기를 했대. 그런 쌀쌀맞은 대답이 들어왔대. 나는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다. 니네가 그렇게 듣기 싫으면 니네가 이사 가던지. 나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 뿐이지 내가 막 일부러 크게 소리를 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몇 번이나 이렇게 항의를 했지만 안 먹히는 거야. 그래서 아내가 시즈코라는 여잔데, 아내인 시즈코는 점점 더 예민해졌고 이 부부의 신경도 조금씩 날카로워지기 시작했대. 쿵 하고 한층 더 커진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벽에 걸어둔 유리세공 장식품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져버렸대. 그러니까 그 소리가 가끔씩 너무 커지면 그 위에 그 소리 진동으로 내 집의 벽시계나 막 이런 게 떨어질 정도의 그런 충격이 있는 거야. 소리가 얼마나 크고 그런 게 얼마나 컸으면 내 집에 있는 유리 장식품이 떨어져서 깨진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진짜 싫잖아. 저 새끼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서 깨질 정도니까.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난 정말 싫어 이런 아파트 딸. 왜 아침부터 밤까지 이렇게 우리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정말 최악이야. 바꿔줘. 어딘가 다른 아파트로 우리 이사 가자. 막 이렇게. 그 남편이 바보 같은 소리 집어쳐. 생각해봐. 이 집은 아직 우리 집이 아니고 우리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다 대출금으로 꽁꽁 묶여 있어서 우리는 꼼짝할 수가 없다고. 아내가, 아니 그럼 팔면 되잖아. 남편, 아니 그렇게 쉽게 팔아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게다가 우리는 이사할 돈도 없다고. 아내, 정말 바보 같아. 인류 기업에 다녔으면 사택도 있었을 텐데. 남편이, 지금 뭐라고 했어? 이러면서 아내의 뺨을 쳤대. 근데 이게 뺨 맞을 일인가? 아니 지금 방금 윗집 남자 소리 때문에 저 클로바가 가능하네. 윗집 남자 소리 때문에 장식품이 떨어져서 깨졌는데 그거 듣고 난 진짜 도저히 못 참겠어 이거 얘기를 하면서 뭐 막 그래도 그게 소음이 진짜 막 크고 막 그 정도로 막 신경이 쓰이고 이러면은 이사 가자고 할 수도 있기는 하잖아. 근데 아내가 막 그걸 얘기를 했다고? 어떻게 뺨을 때리지? 아무튼 이 소설 속 남편은 아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뺨을 때렸대. 시즈코의 얼굴이 회색빛으로 변하면서 부풀어 올랐다. 그리고는 가는 손가락으로 얼굴을 가리고는 목소리를 높여 울기 시작했다. 우리는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이런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가? 어째서 매일 밤마다 저런 소리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최소한 저놈만 없으면. 시즈코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문득 테이블 위를 쳐다보니 저녁으로 올라와 있던 초라한 우동이 기분 나쁜 벌레처럼 퉁퉁 불어 있었다. 이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발언. 남편한테 인류기업 다녔으면 사택이라도 있었을 텐데 그것 때문에 그랬던 얘기할 수도 있지. 아니 그게 맞을 말은 아니지 않아? 그냥 자기가 괜히 미안해서 그렇게 어쨌든 때리는 건 나는 이해할 수 없어. 그게 맞을 만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 친구는
그런 말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내 친구는 그래도 남편이 회사에서 사택 나와서 거기서 지낸다는데 우리도 막 다른 그냥 다 이사 가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뭐 맞을 말은 아닌 것 같아 나는. 어쨌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때렸고, 응? 남편, 언제까지 울고 있을 거야? 밥이나 먹자. 발소리 따위는 금방 익숙해져. 아내 시즈코, 싫어. 남편, 어린애도 아니고 조금은 참아보라고. 아내, 당신은 언제나 그래. 참으라고 또 참으라고. 결국 당신은 늘 참으라고 할 뿐이잖아. 남편, 발소리 정도로 그렇게 난리칠 일은 아니잖아. 시즈코는 다시 바싹 마른 목소리로 울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식탁을 향해 앉아서는 불어터진 우동을 홀로 훌훌거리며 먹었다. 갑자기 시즈코가 얼굴을 들었다. 나는 움찔했다. 눈 안에는 무시무시한 증오의 빛이 떠올랐고 볼이 실룩거리며 떨렸다. 아내,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남편, 뭘? 아내, 말해줄까? 남편,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면 되잖아. 시즈코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는 더러운 물질이라도 내뱉듯이 말을 꺼냈다. 그럼 말할게. 나 당한 적이 있었어, 돼지 같은 남자한테. 나는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하게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남편, 언제? 아내, 아주 예전에. 남편, 어디서? 아내, 어디든 상관없잖아. 남편, 그게 위층 남자인 거야? 아내, 그럴 리가 없잖아. 시즈코는 화난 듯 소리쳤다. 물론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쇼크보다는 그랬었군 하는 수긍이 더 강했다. 지방덩어리를 달고 다니는 남자, 땀냄새, 하얀 아랫배, 후끈한 풀냄새, 선혈의 흔적. 내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영화의 잔상같이 흐릿했지만 시즈코는 분명 무거운 발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불쾌한 혐오감을 피부에서부터 느꼈을 것이다. 갑자기 시즈코가 웃음을 흘렸다. 자신의 상처를 핥는 듯한 어딘가 광기 어린 그런 웃음이었다. 아내, 그런 거 당신한테는 아무 상관도 없잖아. 내가 어떤 기분으로 살고 있는지. 남편, 그렇지 않아. 하지만 벌써 그건 옛날 일이잖아. 악몽이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게. 말은 무의미하게 나뒹군다. 마치 싸구려 인생 상담의 답안처럼 나는 입을 다물었다. 시즈코는 바닥을 바라본 채 고개를 들려고도 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나는 일부러 크게 동작을 하며 시계를 보고는 아내의 옆으로 다가갔다. 남편, 이제 됐잖아. 시즈코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졌을 때 나는 아내를 안았다. 내가 아까 전에 이거 소설 하기 전에 그거 얘기했잖아. 고등학생 때 친구가 싸이월드에다가 뭐 그런 걸 썼는데 그게 아직도 뭔가 기억에 남는다. 그 소설인가 영화에서 나왔던 얘기. 남자랑 여자랑 막 싸우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자기 전에 뭔가 이렇게 잘밤에 막 둘이 막 싸우니까 남자의 어머니인지 아니면 같이 사는 다른 친구인지 갑자기 그 두 사람한테 야 너네 그만 싸우고 빨리 섹스하고 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그게 무슨 소설인가 무슨 영화에서 나온 거야. 내 친구가 싸이월드에다 그걸 써놨던 거였거든. 근데 뭔가 약간 좀 이상하지만 지금 방금 여기서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지금 이 꿈틀거리는 밤에 저기서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나 옛날에 돼지 같은 남자한테 성폭행 당했었다고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하잖아. 내가 그래서 위층 남자가 저렇게, 위층 남자가 근데 하필이면 또 되게 뚱뚱한 남자였잖아. 그 사람의 발소리가 되게 컸잖아.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24시간 내내 막 뭔가 시끄럽게 굴고 막 발로 쿵쿵 막 이러면서 걸어가는 저 소리를 들을 때 나는 내 피부에서부터 그 끔찍한 기억이 떠오른다고. 내가 그 뚱뚱한 남자한테 성폭행을 당한 그 기억이 있어서 나는 저 발소리만 들어도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고, 나는 자꾸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서 나는 이 집에서 살기 싫다고 남편한테 막 얘기를 했잖아. 내가 뚱뚱한 남자한테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남편은 그걸 듣고 근데 아내한테 뭐 그랬냐,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냥 너가 참아라, 이제 좀 그래도 괜찮아지지 않았냐, 그건 그리고 아주 옛날에 겪었다며, 옛날 일이고 뭐 우리 지금 어떻게 이사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우리 그냥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어쨌든 소설에서 다시 소설 속으로 들어와서 소설에서 이러는 거야. 밤이 깊어졌을 때 나는 아내를 안았다. 시즈코는 멍하니 내가 하는 대로 몸을 맡긴 채로 있었지만 습관이 된 애무에 몸이 조금씩 뜨거워져서 손가락이 지나는 자리마다 움찔움찔 반응을 보였다. 몸이 내는 기쁨이 시즈코의 기분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길 바라면서 나는 열심히 그녀의 위를 움직였다. 그러나 절정에 다가서기 직전에 그녀는 갑자기 차가워졌다. 머리 위에서 다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다. 그 며칠 후 나는 출장을 가게 되었다. 출장에서 돌아온 날밤, 시즈코는 베란다의 유리문에 기댄 채로 우두커니 적막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나는 피곤하기도 했고 해서 한두 마디 말을 건네고는 그대로 침대로 들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옅은 기색에 놀라 눈을 떴다. 불은 꺼진 채였지만 옆에 시즈코가 기묘한 자세로 앉아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침대가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남편: 어떻게 된 거야? 추워? 아내: 소리가... 남편: 소리가 뭐 어떻다고? 아내: 안 들려? 이게 안 들려? 남편: 위층 남자 아직 안 잠들었나 보지. 아내: 가까이 오고 있잖아. 그 남자야, 그 남자라고. 나는 귀를 기울여 보았다. 언제나 들려오던 귀를 거슬리던 발소리도 그 어떤 소리도 오늘 밤에는 전혀 들려오지 않았다. 남편: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아내: 거짓말하지 마. 그 남자가 오고 있잖아. 이봐, 모르겠어? 지금 그 남자가 오고 있다고. 불을 켜보니 아내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고 조절이 정확하지 않은 눈은 공포로 떨고 있었다. 나는 시즈코의 눈앞에 손을 들어 좌우로 흔들어 보았다. 남편: 정신 차려. 시즈코 왜 그래? 아내: 멍하게 있지 말고 빨리 문 잠가. 빨리 문 잠가. 남편: 시즈코, 발소리 따위는 지금 들리지 않고 있다고. 정신 차려. 우리 집에 아무도 들어오는 사람은 없어. 아내: 당신 귀머거리야? 이 소리가 안 들린다고? 아내의 상태는 이미 보통을 넘어서 있었다. 시즈코는 신경의 피로에 의한 가벼운 노이로제로 진단되었다. 의사의 권유로 시즈코는 잠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로 하였다. 병원에 있는 것이 시즈코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았다. 4, 5일 지나 병문안을 가보니 이미 밝게 웃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위층의 발소리가 시즈코에게 그 정도의 쇼크를 주었다고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려웠다. 병원에서 돌아온 나는 아파트의 옥상으로 올라가 보았다. 그 남자가 골프 연습이라도 하고 있으면 한마디 불평이라도 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어디 사는 아이인지 남자아이 하나가 빈 깡통을 발로 차면서 놀고 있었다.
남자아이는 허술한 비상계단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남자아이. 아저씨, 나는요, 알고 있어요. 요전 일요일 아침에 뚱뚱한 아저씨 죽었잖아요. 남편. 뚱뚱한 아저씨라면 여기서 골프 치던 그 사람? 남자아이. 5층에 사는 사람. 계단에서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요전 일요일이라면 내가 출장에서 돌아온 날이다. 아침에 뚱뚱한 남자가 죽었다고 하면 시즈코는 도대체 누구의 발소리를 그렇게 두려워하던 것이었던 건가? 남자아이는 의기양양한 듯 눈을 빛내면서 말을 이어갔다. 저요, 4층 아줌마가 계단에 몰래 찰사장치 해놓은 거 봤어요. 내가 봤어요. 남편. 4층 아줌마는 그 바로 밑에 사는 사람이에요. 남편. 얘야, 아직 그 말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 거지? 철사에 대해서. 안 됐지만 이 남자애도 계단에서 떨어져 죽어버리고 말았다.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도시에서 자기 집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정말로 목숨을 건 일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곳은 정말 기묘한 아파트다. 이번에는 내 귀에 밤마다 층계를 굴러가는 남자아이의 비명소리가 확실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